당신 구하나 씨한테 가짜 딸로 상처 주는 짓 당장 그만둬. 구하나 씨는 우리가 이름도 못 붙여주고 떠난 그 아이라는 말이야. 태어나자마자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첫째 딸. 윤성호는 신여진에게 구하나 출생의 비밀을 알리게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95년 윤성호와 신여진 부부는 쌍둥이를 임신한 기쁨에 빠져 있었습니다. 늦게 결혼한 두 사람은 시험관으로 아주 어렵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신여진 부부와 최명지 부부는 한 집에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아주 달랐죠. 신여진 부부에게는 오롯한 행복한 웃음소리만 들렸고 남편 없이 혼자 임신 중이었던 최명지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저주스러웠습니다. 최명지의 질투심과 분노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이제 최명지에게서 타고 내려와 윤세영에게 그대로 유전되었죠. 최명지는 신여진이 행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처럼 불행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신여진에게 태어난 그 아이를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조영사와 짜고 어느 남자에게 던져주었죠. 그렇게 신여진의 쌍둥이 딸들은 둘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여진과 윤성호는 아무것도 몰랐죠. 건강할 줄 알았던 쌍둥이 둘 중 한 명만 살아남았다고 믿었습니다. 살아남아 신여진과 윤성호가 10살까지 기른 쌍둥이, 그 아이가 윤유진이었죠. 때문에 신여진은 윤유진을 아주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남은 쌍둥이 유진이마저도 최명지의 손에 죽어버렸으니 그렇게 모든 건 최명지의 못된 욕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쌍둥이 한쪽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쌍둥이는 모두에게 죽은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살아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신데렐라 게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죠. 윤성호는 구하나의 친부모에 대해서 조사하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하나의 친부모라던 사람이 사실은 신여진의 기업사냥 피해자였던 거죠. 이런 우연은 있을 수가 없어 하나가 혹시. 윤성호는 구하나와 윤유진이 태어난 산부인과에 찾아가 조사하였습니다. 그때 그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의 흔적을 뒤져 결국 그 사람들을 찾아내었고 의사는 양심 선언을 하게 되었지요. 사실 그 아이 살아있습니다. 그날 쌍둥이 중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쌍둥이 2명 다 살아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쌍둥이 아이 1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걸 잃게 될까 두려워 지금까지 숨겨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가 죽고 은총이가 살아있다는 걸 전해들은 사람처럼 윤성호의 마음에는 비극과 희망이 함께했습니다. 유진이는 비록 죽었지만 내 딸 다른 딸이 살아있었어. 그 아이는 찾는 부모도 없었던 채 그동안 외롭게 살아왔던 거야. 불쌍한 내 딸 하나야. 쌍둥이 중 한쪽이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빼앗겼던 것. 그것이 신여진이 받은 첫 번째 천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쌍둥이 중 한쪽이 받은 이름은 이하나. 최명지에게서 애를 받아 데려간 홀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었죠. 이하나는 구지성 내 부모에게 입양되어 구하나가 되었고 입양 가기 전 보육원에서 자신의 쌍둥이 자매인 유진이와 운명적으로 재회하였습니다. 그리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현재는 유진이의 아들인 은총이마저도 구하나가 키우게 되었고요. 구하나는 사실 정말로 은총이의 이모였던 것입니다. 윤성호는 당장 신여진에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대체 왜 그랬어 왜? 왜 구하나를 가짜 딸로 만들어 가슴에 비수를 꽂아 넣었느냐는 말이야. 1000번 만번 용서를 빌어도 모자르고 그동안 못다한 사랑만 주어도 모자른데 왜 그런 못할 짓을 하였느냐고. 구하나 그 아이가 누군 줄 알아?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쌍둥이 딸. 유진이 말고 죽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살아있었어. 구하나 씨가 우리가 이름도 못 붙여주고 떠난 줄 알았던 내 딸이라고. 우리 하나 살아있었어. 내 딸도 못 알아본 거야. 윤성호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그 딸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하나가 그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윤성호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할지, 그리고 구하나에게는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히 신여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차갑게 대했던 구하나가 알고 보니 친딸이었다는 사실에 신여진이 받을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참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막상 친딸이라고 들여놓았지만 모든 애정과 관심은 은총이에게만 주었고, 구하나는 정말로 은총이를 집에 들여오기 위한 수단 그 자체였죠. 구하나에게는 조그마한 관심도 가지지 않고 애정도 비춰주지 않으며 그저 방치했습니다. 딸이라는 것도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게 하면서 그냥 자기 회장 사무실에 한번 찾아왔다고 그런 모진 소리를 해댔으니 신여진이 겪을 후회가 오죽클까요?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꼭 안아주었어도 모자랐을 텐데 그런 구하나를 이용해 먹겠다고 가짜 유전자 검사서를 들이밀며 내 딸아하고 우는 연기를 펼쳤으니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무슨 신용과 애정이 쌓일 수가 있겠어요. 구하나 씨가 우리 딸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구하나 씨 친부가 누구인지 확인을 했는데 말도 안 돼.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나야, 엄마가 미안하다. 이걸 어쩌면 좋아. 유전자 검사를 해볼 것을. 난 우리 쌍둥이 딸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그저 내 가슴에 묻었고. 유진이도 그래서 먼저 죽은 쌍둥이랑 함께하라고 불당으로 옮겨놓은 건데. 안 돼. 내 딸 내가 만나서 다 설명할 거야. 오해라고. 엄마는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고. 신여진이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구하나는 이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친딸이 아니었으면요? 끝까지 저를 이용할 생각이셨나요? 구하나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양부모에게 심각한 학대를 당했고 겨우 7살의 어린 나이에 식모살이까지 해야 했죠. 10살이 되어서는 두 번째 양부모를 만났지만 해성기업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어린 나이에 소녀가장이 된 구하나는 여러 동생들을 홀로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진의 아들 은총이까지 맡아 키우게 되었는데요. 운명이란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신의 친언니의 아들을 모르는 사이에 키우게 된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신여진이 구하나의 이런 모든 과거를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짜 딸로 입양하면서 철저한 뒷조사를 마쳤음에도 구하나를 친딸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구하나에게 오지랖이 넓다며 마음의 상처를 주기까지 했는데요. 겨울 끝자락에 차가운 바람이 윤성호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집 앞에 선 윤성호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는데요. 그의 손에 들린 녹음기 하나가 오늘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진실 공개의 순간 윤성호의 마음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죠. 유진이를 잃은 후로는 단 한 번도 밟지 않았던 이 집. 현관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 진실을 전해도 되는 것일까? 신여진이 받을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구하나에게는 어떤 상처가 될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신여진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여긴 무슨 일이에요? 주변의 시선들도 있었기에 차마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순 없었지만 윤성호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못마땅해 보였죠. 하지만 오늘의 윤성호는 달랐습니다. 늘 한 발 물러서 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강인한 의지가 느껴지는 눈빛으로 신여진을 바라봤는데요.
말없이 건넨 녹음기 하나. 이 작은 기계 속에 담긴 진실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최명지의 목소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충격적인 고백. 신여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는데요. 하나가 정말 우리 딸이었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앞으로 하나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와 잘못들. 특히 구하나를 향했던 차가운 시선과 냉대.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내 친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불효막심한 엄마가 또 어디 있을까요? 신여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는데요. 30년간의 슬픔과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었죠. 윤성호는 무너진 신여진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잘못했던 사람들과 하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이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는데요. 바로 구지석의 부모를 파멸로 몰아넣은 진짜 기업사냥꾼의 정체였습니다. 그동안 신여진의 소행으로만 알려졌던 이 사건. 알고 보니 최명지가 벌인 치밀한 계략이었던 것이죠. 최명지는 신여진 회사의 임원들을 이용해 비자금을 횡령하고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마지막 남은 자금까지 모조리 빼앗는 악랄한 짓을 저질러 왔는데요. 특히 구지석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회사도 최명지의 이런 악랄한 수법으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구하나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나요? 그동안 저에게 무관심했던 것도,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것도 모두 제가 친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신 거였죠. 구하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의 한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엄마 아빠는 제가 죽은 줄 알고 찾지도 못하셨겠지만 저는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7살 어린 나이에 학대받는 양부모 밑에서 작은 동생까지 업고 식모살이를 했어요.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온갖 멸시와 모욕을 견뎌내야 했죠. 한밤중에 혼자 울면서도 버텨냈던 그 시간들. 10살이 되어서야 만난 두 번째 양부모님은 처음으로 제게 따뜻한 사랑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해성기업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고로 그분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소녀가장이 된 저는 여러 동생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텨냈어요. 그러다 유진 언니의 아들 은총이까지 만나게 됐죠. 당시 저는 몰랐어요. 제가 키우게 된 아이가 바로 제 쌍둥이의 아들이었다는 걸요. 구하나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가슴 아픈 과거가 하나둘 풀려나갔죠. 저를 가짜 딸로 들이면서 이런 제 과거를 다 조사하셨다면서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면서 어떻게 진실을 숨기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와서 제 진짜 친부모라는 게 밝혀졌다 한들 지금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여진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서 진심 어린 뉘우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신여진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동안 피해 입은 회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모든 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자금 문제도 자수하여 죗값을 치르겠다고 했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모든 형벌이 끝나고 나면 구하나에게 떳떳한 어머니가 되고 은총이에게도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신여진의 눈물 어린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최명지. 드디어 그녀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진짜 원수를 찾아낸 구지석의 복수가 이제야 정확한 방향을 찾게 된 것이었죠. 그동안 엇나갔던 분노의 화살이 마침내 제대로 된 관역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드라마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용서와 화해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그들의 여정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